이것만은 피하세요. 나이 들수록 이것을 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여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서먹해진 경험.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 뒤로 자식이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다 말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전부 꺼냈는데 말이 독이 된 것 같은 후회.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말하는 것이 언제나 용기이고 솔직함이 항상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지혜일 때가 있고 침묵이 더 강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왜 말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에 좋은지, 정신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오래 지키는 데 좋은지, 심리학과 의학이 말해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이 말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지시하고 가르치고 걱정을 표현하고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서 이제는 말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을 줄이면 뇌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한 날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반대로 조용히 하루를 보낸 날은 마음이 맑고 생각이 정리된 느낌.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언어 활동은 뇌의 전전두엽의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전전두엽은 판단, 감정 조절,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피로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많이 할수록 뇌가 빨리 지친다는 겁니다. 반면 적절한 침묵은 뇌를 회복시킵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에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높이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조용한 시간을 갖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1% 낮았습니다. 침묵이 뇌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30분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어떤 말이든 먼저 3초. 이것이 충동적인 말을 줄이고 뇌에 여유를 줍니다. 셋째, 대화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대화 후에 잠깐 혼자 앉아 있으면 뇌가 방금 나눈 대화를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침묵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자녀가 셋인데 오래전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때는 자꾸 말하면 가까워질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야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말하면 할수록 자식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바꾸신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할 말이 생기면 먼저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꼭 말해야 할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적어도 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지셨어요? 라는 말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의 감정적 쏟아냄을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제 말의 절제와 심리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하고 싶어지는지 그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면 절제가 더 쉬워집니다. 왜 우리는 말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 나를 알아달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확인받으려고, 두려움을 나눔으로써 줄이려고 말을 쏟아냅니다. 세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사실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내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왜 말하려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은 어르신들은 실제 말하는 양이 적었고 관계의 만족도는 더 높았습니다. 인식이 절제를 만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말 전에 하는 자기 질문법입니다.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느낌이 아닌 사실인가를 확인하세요. 가끔 우리는 느낌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습니다. 셋째,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 위한 말인가를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습관이 되면 말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하는 말의 질이 높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이 이 자기 질문법을 어르신들에게 적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석 달간의 연습 후 불필요한 갈등이 줄었고 가족 관계 만족도가 개선됐습니다. 이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을 때입니다. 이때 침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 것이 진짜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상담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선택에 부모가 반복적으로 개입하면 자녀는 독립적인 판단 능력이 아닌 부모의 반응에 의존하는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장을 막습니다. 한 번만 말하세요. 분명하게, 부드럽게,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은 자녀의 선택을 믿으세요. 상황 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억울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하는 대신 일기장에 쓰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에게만 말하세요. 같은 어르신 공동체에서 나누세요. 가족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상황 셋, 외롭고 우울할 때입니다. 외롭고 우울하면 자꾸 전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습니다. 이 욕구가 너무 강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스스로를 위한 활동을 하세요. 짧게라도 나가서 걷기, 음악 듣기, 간단한 요리하기, 이것들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할 때는 나 외로워가 아니라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어르신들과 부정적인 내용을 자주 전하는 어르신들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의 연락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제 말의 절제와 영적인 성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말하기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어르신들일수록 말이 신중했고 판단이 적었고 경청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침묵은 완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이것을 말하면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부담이 될까? 둘째, 걱정을 전달하는 대신 관심을 표현하세요. 요즘 힘들지 않아 라고 걱정 어린 말을 하는 대신 요즘 어때? 같이 밥 먹을까? 라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셋째, 침묵도 대화입니다. 함께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돈에 관한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재산 이야기를 했더니 자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상속 이야기를 꺼냈더니 형제 자매 사이가 서먹해졌다. 돈이 없다고 말했더니 자녀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정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과 관련된 정보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의 가능성을 만들고, 실망은 원망이 됩니다. 이것이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밀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째,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는 유언장이나 법적 문서로만 정리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둘째, 돈이 없다는 말도 조심하세요.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은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둔감해집니다. 어느 쪽도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셋째, 돈에 관한 대화보다 시간에 관한 대화를 하세요. 얼마가 있는지보다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의 아픔과 두려움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 왜 관계를 해치는지입니다. 아프면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우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당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 정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변에 쏟아내는 어르신들은 사회적 지지망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이 걱정하고 관심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멀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고통 과잉 표현 피로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공감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할머니이신데 무릎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아주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통화할 때마다 무릎 이야기, 자는데 힘들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자 자녀들의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도 그걸 아시면서 더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하셨습니다. 아파도 덜 말하자. 대신 잘 지내. 한마디를 먼저 하자. 그 뒤로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덜 말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의 상태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의사에게는 모두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꼭 그럴 필요가 있을 때만 이야기하세요. 둘째, 두려움은 혼자 글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일기장에 두려움을 쓰면 그것이 마음 밖으로 나오면서 정리됩니다. 타인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말할 때는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들어주기만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말하세요. 그 차이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지만 줄여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걱정을 반복하는 말입니다.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아? 돈은 있어?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걱정이 아니라 불안해서 나옵니다. 매번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자녀들은 점점 통화를 꺼리게 됩니다. 대신 오늘 뭐 했어? 요즘 어때로 바꾸세요. 이것이 관심이지 걱정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상담팀 자료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와의 통화를 기분 좋게 마치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말을 늘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과거를 빗대는 말입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어. 요즘 것들은 참 이런 말들이 자녀 세대와의 거리를 만듭니다. 이 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할 때 자녀들은 비판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라는 방식으로 바꾸면 대화가 됩니다. 비교가 아니라 호기심이 됩니다. 세 번째 종류는 조건부 애정의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엄마가 걱정하잖아. 이런 말들은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조건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대신 그냥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고맙다 이 세 마디로 충분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심리팀 자료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네가 자랑스럽다, 고맙다, 사랑한다였습니다. 이 말들을 더 자주, 다른 말들을 덜 하세요. 이제 침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일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을 보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10분. 이것이 하루를 조용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이 그날의 말하는 패턴을 바꿉니다. 아침에 조용하게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말이 더 차분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행동의학팀 연구에서 아침 조용한 시간을 갖는 어르신들은 그날 하루 가족과의 갈등이 유의미하게 적었습니다. 오전 활동을 할 때는 혼자 하는 활동을 넣으세요. 산책, 독서, 텃밭, 수채화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면서도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뇌에 주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후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말하기보다 들을 준비를 하세요.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상대의 말이 끝난 후 3초를 기다리고 나서 말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써보세요. 일기는 말을 글로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써두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먼저 써보세요. 써놓고 보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잘못된 믿음 첫 번째. 솔직하게 다 말해야 신뢰가 쌓인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지 전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말하더라도 말하는 것들이 진심이면 신뢰가 쌓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하면 상대는 정보 과부하를 느끼고 결국 핵심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 두 번째. 말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인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아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쌓입니다. 말해도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해결책은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임상심리팀 연구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빈도가 낮은 어르신들의 특징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늘리는 것보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믿음 세 번째. 말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외로움은 말하는 양과 관계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대화가 형식적인 긴 대화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해소해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나누는 대화의 양보다 그 대화의 질이 노년기 외로움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한 자녀를 다른 자녀 앞에서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치료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부모의 자녀 비교 발언은 성인 자녀들의 형제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갈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 형은 잘하는데 왜 너는 이래? 언니는 자주 오는데 너는 얼마나 됐어? 그 한마디가 자녀들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상처를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자주 표현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수록 뇌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착됩니다. 말은 타인만이 아니라 말하는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자녀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마음속에만 두세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순간 먼저 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말하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내 마음만 잠깐 시원해질까? 둘째, 비교 대신 격려를 연습하세요. 너는 잘하는 게 뭐냐는 말을 너는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하더라로 바꾸세요. 셋째, 마음속 평가는 일기에 쓰세요. 말하지 않고 써두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읽어보면 그것이 꼭 말해야 할 것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격앙된 대화나 불필요한 하소연을 반복할 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나빠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심혈관에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침묵과 내적인 고요함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말의 절제가 몸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감정적 과잉 표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말의 절제가 심장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먼저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3번. 이 짧은 시간 동안 충동이 가라앉고 뇌가 더 명료해집니다. 둘째, 불필요한 하소연의 반복을 줄이세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이 새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공원을 걸으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걷는 시간. 이것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이제 말의 절제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가족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삼성서울병원 가족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말하기 패턴은 가족 전체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방어적으로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차분하게 말을 줄이면 자녀들도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녀들의 방문이 늘어납니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면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면 걱정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으면 자녀들은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면 편안하다. 오면 그냥 있어도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심리연구팀이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님 댁 방문 빈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방문 후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방문 중 잔소리가 적고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을 때 방문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손주들이 가까이 옵니다. 손주들은 특히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판단받지 않는다, 잔소리 없다, 그냥 있어도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손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반대로 갈 때마다 공부 이야기, 취직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손주들의 발길이 멀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관계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의 특징은 잘 들어준다, 판단하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였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이 목록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부 관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말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는 때로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관계가 삐걱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 잔소리의 반복, 불만의 반복, 이것들이 쌓이면 배우자도 지칩니다. 대신 함께 있는 것을 즐기세요.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오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부부 상담팀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 만족도가 높은 쌍들의 공통점은 침묵을 편안하게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이것이 깊은 관계의 증거입니다. 이제 말의 절제와 건강한 분노 표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줄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기만 해야 하나요? 참는 것과 절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더 큰 폭발을 만듭니다. 절제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도 될 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이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20분을 기다리세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20분 정도 지나면 낮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말은 훨씬 더 차분하고 효과적입니다. 나를 주어로 말하세요. 내가 이래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세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합니다. 한 번만 말하세요. 같은 불만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한 번, 그리고 끝.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한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갈등이 크게 줄었고 관계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말의 절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명절이나 가족 모임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말이 많아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이 기회에 나오려 합니다. 이때 두 가지만 지키세요. 첫째, 모임 전에 오늘 나는 이 말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정해두세요.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라면 그중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선택하세요. 둘째, 분위기가 즐거울 때 그것을 방해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모임이 즐거운 것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끔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즐거운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의학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가족 모임 후 관계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경우는 대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보다 함께 웃었을 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상황 둘, 자녀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말을 참기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하세요.
자녀는 성인입니다. 성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부모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것과 같은 신뢰를 자녀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심리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신뢰받는다고 느끼는 성인 자녀들은 실제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간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왜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심리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적인 과거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억을 더 강하게 고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자주 활성화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반복할수록 그 기억이 뇌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쉽게 소환됩니다. 즉, 과거의 상처를 말할수록 그 상처가 더 커집니다. 반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부정적 경험의 반추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뇌의 해마, 즉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글로 쓰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감정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써놓고 나서 읽어보면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보입니다. 둘째,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감사를 함께 담으세요.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단단해졌다라는 방식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면 기억의 감정적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이미 말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싶을 때는 잠깐 멈추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려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반추를 줄여줍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의 힘과 자존감의 관계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약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심리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말하기 패턴과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는 어르신들보다 선택적으로 말하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신뢰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나의 취약한 부분이 노출됩니다. 노출된 취약함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 말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면에 깊이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삼성 서울병원 임상심리팀 자료에 따르면 선택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대화 후 후회를 덜 경험했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말의 절제가 품격을 만들고 품격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말하기 전에 이것이 말해야 하는 말인가, 말하면 좋을 말인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가를 빠르게 구분하세요. 이 3가지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 가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한 날과 적게 한 날,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보세요. 셋째,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지만 적절한 시점에 하는 한마디는 10마디보다 강합니다. 말의 무게를 높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말의 절제가 우리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말을 줄이면 내가 너무 억압받는 것 아닐까요? 내 감정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의 절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감정은 먼저 내 안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처리된 감정이 말로 나올 때 더 건강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바로 쏟아내면 그 감정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정제라고 합니다. 느낌이 정제되어 표현이 될 때 그 표현이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을 먼저 내부에서 처리한 후 표현하는 어르신들은 같은 감정을 즉각 표현하는 어르신들보다 대화 후 후회가 적었고 관계 손상도 적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낌을 먼저 이름 붙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화인지, 서운함인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둘째, 그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느낌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뇌의 전전두엽이 감정을 처리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팀 연구에서 감정을 글로 쓴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다음날의 감정 안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셋째, 그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내가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자기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말의 절제가 우리 신체 건강에 미치는 더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말은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나이에는 에너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중 감정적으로 격앙된 대화의 시간과 그날의 피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감정적 대화가 많은 날 어르신들이 더 빨리 지쳤습니다. 반면 조용하게 지낸 날은 같은 신체 활동을 해도 피로가 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수명과도 연결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화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정서적 긴장 상태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 내적인 평화와 안정은 세포 건강을 더 잘 유지시킵니다. 말의 절제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줍니다. 또한 말의 절제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스트레스, 특히 갈등이 잦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낮춥니다. 반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면역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갈등을 줄이는 것이 면역을 높입니다. 말의 절제가 갈등을 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묵은 고독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정으로 말하세요. 따뜻한 눈빛, 미소, 고개의 끄덕임, 이것들이 말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손길로 말하세요. 자녀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잠깐 잡거나 등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10마디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존재로 말하세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신체적 존재감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걷는 것, 말보다 함께함이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를 시작하세요. 첫째,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습관입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을 적으세요. 이 습관이 내면을 정리해 줍니다. 셋째, 가족과 만날 때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어때? 이번 주에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이런 질문 하나가 말하는 대신 듣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팀 연구에서 이 3가지 습관을 석 달간 실천한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됐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뇌는 출력 모드입니다. 반면 조용할 때 뇌는 처리 모드가 됩니다. 이 처리 모드에서 경험이 지혜로 변환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지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오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20분을 만드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생각이 정리되고 지혜가 쌓입니다. 둘째, 대화 중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는 척, 있는 척, 강한 척을 위해 말을 늘리지 마세요. 솔직한 침묵이 과장된 말보다 훨씬 더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자연을 자주 관찰하세요. 산, 나무, 새, 구름, 말 없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내면을 깊게 합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의 절제와 수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이 잘 안 오는 밤이 있으시죠? 누웠는데 낮에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오해받은 것 같은 말, 이것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낮 동안의 감정적 과잉 표현이었습니다. 말로 쏟아낸 감정이 밤에 다시 뇌에서 재처리되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반면 낮 동안 말을 절제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진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더 높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팀 연구에서 하루 대화량을
의식적으로 줄인 어르신들의 수면 잠복 시간, 즉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 단축됐습니다. 말을 줄이면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저녁 식사 후에는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텔레비전 대신 독서, 산책, 음악 듣기. 이것이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그날 했던 말 중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간단히 종이에 적으세요. 말로 꺼내지 말고 종이에 씁니다. 그러면 뇌가 그것을 처리했다고 인식합니다. 셋째, 내일 해야 할 말이 생각나면 메모하고 잊으세요. 내일 처리할 것은 내일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말하려 하지 마세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의 절제가 어떻게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지입니다. 손주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말이 많아서 특히 잔소리, 걱정, 비교, 과거 이야기, 이것들이 손주들이 우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할머니, 적은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 옆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판단받지 않는 느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냥 있어도 되는 안전감, 이것이 손주들이 우리 곁에 오게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주 세대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조부모의 공통 특징은 잔소리가 적고 판단이 적고 그냥 있어도 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손주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손주가 왔을 때 일단 그냥 반가워하세요. 잘 먹었냐? 공부는? 취직은 같은 질문을 줄이세요. 그냥 왔어, 잘 왔어.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손주가 말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조언하거나 비교하거나 걱정을 보태지 마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셋째, 간식을 준비하세요. 말 대신 마음을 음식으로 표현하세요. 따뜻한 것 하나가 1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말의 절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의 절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것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말의 양으로 해결하려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2번은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경로당, 동네 모임, 종교 모임, 취미 모임, 이것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도서관 어린이 독서 지원, 지역 환경 정비, 경로당 도우미,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외로움을 가장 강력하게 해소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팀 연구에서 규칙적인 봉사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로움 지수가 현저히 낮았고 가족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말도 적었습니다. 말의 절제를 방해하는 두 번째 것은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안이 커집니다. 몸이 아플까봐, 자녀들이 잘 있을까, 돈이 부족해질까, 이 불안들이 말로 나옵니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불안의 원인 중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음에서 옵니다. 재산 정리를 해두고,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두고, 비상 연락처를 정리해두세요. 준비가 되면 불안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듭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불안을 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규칙적으로 한 어르신들은 불안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가족 갈등도 줄었습니다. 말의 절제를 방해하는 세 번째 것은 억울함과 원망입니다.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원망이 쌓였습니다. 이것이 말로 나오려 할 때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원망을 반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를 연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나만 힘듭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서 훈련을 받은 어르신들은 심리적 웰빙이 향상됐고 신체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용서가 실제로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의 절제와 자기 표현의 균형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은 중요합니다. 다만 효과적인 자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심이 담긴 짧은 말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잘했어. 이 짧은 말들이 긴 설명보다 훨씬 더 깊이 닿습니다.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세요.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합니다. 자녀를 위해 요리를 해두거나 손주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이것들이 말보다 훨씬 더 진심을 전달합니다. 글로 자기를 표현하세요. 손편지 한 장이 1시간의 대화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짧은 편지를 써주세요. 그것이 가족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편지를 받은 가족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는 비율이 구두로 들은 말을 기억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노년의 품격과 연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품격은 외모나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내면의 안정감에서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급하지 않은 것,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품격입니다. 오래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쌓인 단단함, 많은 경험에서 나온 여유, 모든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 품격을 가진 어르신들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그분들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보다 존재로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노년의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경청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청이 왜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도구인지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시나요? 존중받는 느낌, 이해받는 느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 이것이 경청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자녀들은 이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그들을 다시 우리 곁으로 오게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 상담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청 능력이 높은 어르신들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으로 듣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를 향해 몸을 돌리고 눈을 맞추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 신체 언어가 나는 지금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끼어들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세대는 어른이라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완전히 말을 마치고 나서 잠깐 기다리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들은 것을 짧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지라고 짧게 확인해 주는 것이 상대방이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의사소통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청기술을 연습한 어르신들은 가족 갈등이 크게 줄었고 자녀들의 방문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경청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말 없이도 따뜻함이 전달되는 존재감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어르신이 되어 갑시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노년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절제를 실천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경험입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우리는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했던 말이 독이 된 경험,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을 해서 관계가 서먹해진 경험, 반면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킨 경험. 이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강점은 시간의 여유입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말도 급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여유가 말의 절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강점은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로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남들에게.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말을 줄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자아통합이 잘 된 어르신들, 즉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어르신들은 불필요한 자기 표현 욕구가 낮았고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미 강점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지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어도 돌아올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곳, 지치면 쉬러 오는 곳, 이것이 안전기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조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말이 적어야 합니다. 오면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안전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면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판받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와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지쳤을 때, 쉬러 오는 곳, 고민이 생겼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삼성서울병원 가족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조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임으로써 가족 전체에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말의 절제를 실천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핸드폰을 바로 보지 마세요. 누군가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세요. 이 조용한 시작이 하루에 말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오전 중 활동을 할 때입니다. 혼자 하는 활동 시간을 넣으세요. 걷기, 독서, 그림 그리기. 이 활동들이 말없이 뇌를 자극합니다. 점심이나 오후에 누군가를 만날 때입니다.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 하나를 미리 생각하세요. 요즘 뭐가 재밌어? 이번 주 어떻게 보냈어? 이 질문이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저녁에입니다. 오늘 했던 말 중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일기장에 쓰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한 줄 써보세요. 이 작은 반성이 말하는 습관을 천천히 바꿉니다. 잠들기 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세요. 이것이 다음 날을 더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생활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하루 루틴을 2달 이상 실천한 어르신들은 가족 관계 만족도가 향상됐고 전반적인 심리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의 절제를 실천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첫 번째는 처음엔 더 외로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더 외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말로 연결되던 것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연결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연결은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에서 옵니다. 이 과정을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 대신 그 에너지를 활동으로 전환하세요. 걷기, 요리, 텃밭, 독서. 이 활동들이 외로움을 건강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말의 양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서서히 줄여가세요. 한 주에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어려움 두 번째는 말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되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행동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보다 함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언쟁보다 훨씬 더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어려움 세 번째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느냐고 할 때입니다. 왜 말이 없어? 뭔가 화난 거야. 속으로만 하지 말고 다 말해. 이런 말을 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세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말할게. 지금은 조용히 있고 싶어. 이것이 충분한 답입니다. 모든 침묵을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말의 절제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빛이 따뜻합니다. 빠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웃습니다. 잘 듣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말을 줄이고 조금씩 더 깊이 듣고 조금씩 더 많이 함께 있어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말하는 패턴을 의식적으로 개선한 어르신들은 6개월 후 자존감이 높아졌고 가족 관계가 개선됐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가능합니다. 언제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한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우려 하신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변화는 항상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 하나만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가 다음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면 어느 날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말이 적어도 따뜻한 사람, 침묵 속에서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기억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랑이 남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 함께 있어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지혜가 남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품격이 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품격입니다. 따뜻함이 남습니다. 말보다 존재로 전달되는 따뜻함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일 때 이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연구팀이 8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의 삶의 방식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말보다 존재로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분들에게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는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우리가 말을 줄이면 우리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감사가, 사랑이, 지혜가 들어옵니다. 우리 세대가 그 공간을 만들 때 가족 전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는 것. 이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더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가 말보다 존재로 전달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의 절제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외부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생각이 말과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이 정리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기 성찰 시간을 갖는 어르신들은 자기 이해도가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현재 순간을 더 충실히 살게 됩니다. 말이 많을 때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됩니다. 지금 눈앞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새, 음식의 맛, 주변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상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높은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낮았고 일상의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불평과 걱정의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햇빛, 따뜻한 밥,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연락이 온 자녀, 이것들이 평소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말의 절제 속에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높은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습니다. 면역력이 더 높았고 수면이 더 좋았고 심혈관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이제 말의 절제와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삶의 깊은 의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는 순간, 손주가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된 친구와 말없이 앉아있는 순간,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화연구팀이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의미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관계, 자연, 현재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말이 아니라 존재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말을 줄이면 이것들을 더 충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가족에게 전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안부를 묻는 대신 요즘 어때? 라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은 듣기만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지 않은 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배려한 순간, 말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피한 순간, 그것에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오늘 나는 말보다 지혜를 선택했어. 이 작은 칭찬이 내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족 중 한 명에게 짧은 문자나 편지를 써보세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잘 지내, 고마워, 사랑해. 이 네 마디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말의 절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말의 완성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을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구체적인 대화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줄이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 통화를 오래 하십니다.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긴 통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짧고 따뜻한 통화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통화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이 30분 통화를 한 번 하는 것보다 관계에 더 좋습니다. 짧은 통화를 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 전달할 긍정적인 것 하나, 그리고 상대에게 물어볼 것 하나, 이것만으로 통화가 충분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관계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짧고 긍정적인 통화를 자주 하는 어르신들이 긴 통화를 하는 어르신들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할 때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소통하십니다.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긴 메시지보다 짧은 메시지가 더 좋습니다. 잘 자, 좋은 아침, 오늘도 잘 지내. 이런 짧은 것이 긴 메시지보다 더 자주 오고 갑니다. 이모티콘도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이모티콘이 전달해 줍니다.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밥, 예쁜 꽃, 창밖 풍경, 이런 작은 것들을 공유하면 일상을 함께하는 느낌이 생깁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회연결망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과 자주 소통하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 느꼈고 자녀들과의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이 기회에 나오려 합니다. 모임 전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의 따뜻한 연결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모임 중에는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세요. 말 없이 앉아 있는 사람, 소외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고 옆에 앉거나 짧게 말을 걸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역할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치료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제가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일상 대화에서입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는 때로 말이 너무 당연해집니다. 또는 너무 말이 많아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전달되지 않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덕분에 잘 먹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하나가 긴 대화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래된 관계에 새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부부 상담팀 연구에서 배우자에게 매일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하는 부부들은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고 건강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삶의 지혜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까요? 강요하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직접 말로 하면 때로 전달되고 때로 거부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자녀와 손주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조부모의 건강한 삶의 방식이 자녀와 손주 세대의 건강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가르치세요. 이것이 가장 강한 교육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 말의 절제가 가져오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올까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서 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신뢰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말을 줄일 때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할까? 내가 충분한가를 확인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 알게 됩니다. 그 확인이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충분하다는 것,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삶의 후반부에 가장 높은 심리적 웰빙을 보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자기 수용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습니다.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절제와 노년의 평화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됩니다. 어떤 날은 또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한 번씩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 많아졌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변화의 방식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평균 60여 일이 걸립니다. 2달 동안 조금씩 실천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2달을 걸어가 봅시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한 번 3초 멈추기,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들어주기, 하루에 한 번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기. 이것들이 쌓이면 2달 후에는 우리 모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주변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건강증진팀이 발표한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개선한 어르신들의 가족 전체 관계 만족도가 1년 후 유의미하게 향상됐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우리는 이미 반쯤 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도 우리가 함께 이겨냈고 힘든 세월도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말의 절제를 연습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 더 평화롭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진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완성된 삶의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계속 설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해받기 위해 모든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면 됩니다. 그것이 더 깊은 자기 인식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분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가 낮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적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도 말하지 않아도 됨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의 절제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주변이 더 조용해집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어색합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있다 보면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너무 말이 많아서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숨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목소리들, 이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적 음성, 즉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활발한 어르신들은 삶의 의미감이 높았고 우울감이 낮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말을 줄이면 이 내적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우리 세대가 오래 살면서 쌓은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내면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말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더 깊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전달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더 깊이 자신을 알게 될 때 그 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화 연구팀이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나눈 인터뷰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답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 평화를 얻었을까요? 긴 세월 동안 말보다 행동으로 살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말의 절제, 감사, 현재에 존재하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노년의 가장 귀한 재산인 내면의 평화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발씩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는 이 여정이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이것이 우리 세대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헌신의 방식을 조금 바꿀 때입니다. 예전엔 말로, 조언으로, 걱정으로 가족을 도우려 했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존재로, 믿음으로 가족을 도울 때입니다. 침묵으로 믿어주는 것, 존재로 함께하는 것,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선물을 받습니다. 말을 줄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 독서, 정원 가꾸기, 새로운 것 배우기,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평화가 생깁니다. 그 평화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만들어줍니다. 말을 줄이면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가 가족들을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말의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하는 방식을 개선한 어르신들은 관계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행복감도 향상됐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말의 절제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말의 절제라는 씨앗, 이 씨앗이 자라면 관계라는 꽃이 피고 가족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세대가 이 씨앗을 심으면 자녀들이 그 꽃을 보고 손주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 없이도 전달되는 깊은 사랑, 믿음, 평화.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은 세대를 통해 전달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말하고 들을 줄 알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변화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2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말을 줄이면 뇌가 더 건강해집니다.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둘째, 침묵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걱정 대신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셋째, 재산과 돈 이야기는 줄이세요. 구체적인 규모는 법적 문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넷째, 몸의 아픔과 두려움을 모두 쏟아내지 마세요. 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자녀에 대한 비교와 평가는 말하지 마세요. 뇌 자체가 부정적으로 고착됩니다. 여섯째, 말을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일곱째,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면 그 상처가 더 커집니다. 여덟째, 말의 절제가 품격을 만들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아홉째, 침묵 속에서 경험이 지혜로 변환됩니다. 열째, 낮에 말을 줄이면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11째, 손주들은 말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옵니다. 12째, 침묵은 완성된 삶의 언어입니다. 이것들이 연결됩니다. 말을 줄이면 뇌가 쉬고, 뇌가 쉬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하나만 결심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겠다. 이 하나만 이번 주에 연습해 주세요. 3초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노년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말의 절제를 배우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말보다 지혜로, 잔소리보다 믿음으로 가족들과 연결될 때 우리의 노년이 빛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노년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